이번 시간에 우리 파일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 입출력 함수요. 얘는 이제 우리가 특정 이제 변수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입출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파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해서 우리 파일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입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가 우리 파일 입출력 함수예요. 지금 이 파일 입출력 함수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scanf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printf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 scanf라는 그 함수가 표준 입력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printf라는 게 표준 이제 출력 함수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getS가 붙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getC 그게 이제 붙어 있죠. 우리 getS라는 거는 우리 문자열 입력 함수가 우리 getS였고 getC라는 거는 한 문자를 이제 입력하는 그런 이제 함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utS다. 그 다음에 putC다. 그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우리 putS라는 게 우리 문자를 이제 출력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함수였고요. putC라는 거는 우리 한 문자를 이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였어요. 근데 그런 함수에 앞에 전부 다 이제 뭐가 붙었다? 우리 F 파일의 이제 약자 F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F 오픈이다. 그 다음에 F 이제 클로즈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파일을 열 때, 파일을 닫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함수들입니다. 해서 우리 파일 입출력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이제 메모리에 먼저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위치를 가리키는 그 파일 포인터 변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우리가 해당 파일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일의 이제 입출력은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파일 포인터 변수를 이제 먼저 이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언된 거를 가지고 이제 파일 입출력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일 입출력 작업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 파일 포인터 변수 닫기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수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포인터 변수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여기를 봐도 이제 포인터 변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 포인터라는 거는 우리 변수의 이제 주소를 보고 우리가 포인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여기서 이제 포인터 변수다 그렇게 이제 붙여서 이제 얘기하게 되면 우리 변수의 이제 주소를 저장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변수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해서 이 변수에는 뭐가 저장된다? 데이터의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변수의 이제 주소 값이 이제 저장되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이제 파일 포인터 변수라는 거를 먼저 이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입출력 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이 이제 끝나면 파일 포인터 변수를 꼭 이제 닫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F 오픈이라는 그 이제 함수 나왔고요. F 이제 클로즈라는 그 함수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F 오픈 요거부터 보자고요. 우리의 F 오픈은 앞에다가 이제 파일을 열어줄 거니까 어떤 파일을 열 건지 앞에다가 일단 파일명을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모드라는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파일명이라는 거는 입출력에 사용될 그 파일의 이제 실제 이름을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는 거는 파일로 이제 수행할 그 작업에 맞는 그 모드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 모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파일 모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RWA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게 읽기를 보고 얘기하고, 우리 W가 이제 write, 쓰기를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가 append, 추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R이라는 거, 읽기는 내가 이제 해당 파일을 열긴 여는데, 그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달라. 그게 이제 우리 R이고요. 그 다음에 W라는 거는 이제 write예요. write. 얘는 파일을 이제 열긴 여는데, 기존에 이제 파일 안에 들어있던 기존 내용 있죠? 기존 내용을 싹 다 이제 지우면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의 내용을 싹 다 이제 덮어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A라는 건 이제 append, 추가라 그랬죠. 해서 얘도 이제 파일을 열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 있죠. 그런 내용 끝에다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맨 뒤에다가 이제 추가시키면서 쓰겠다. 그거예요.
해서 우리 W하고 A가 둘 다 이제 쓰기를 얘기하는 거죠. 쓰긴 쓰는데 쓰는 방식이 이제 다른 겁니다. 해서 W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없어지면서 내가 추가시키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A라는 이 모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 있죠. 그 내용 맨 뒤에다가 새로 이제 내용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 그게 이제 A요. 그리고 내가 이제 A라는 그 파일을 열어라. 그렇게 해서 파일명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모드를 우리가 이제 W나 이제 A 이런 것들을 만약에 썼는데 만약에 실제 그곳에 A라는 그 파일이 없으면 이제 새로운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 플러스다, 그 다음에 W 플러스다,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다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W 플러스라는 거는 R과 이제 W가 합쳐진 그런 모드를 보고 얘기하고, 요 W 플러스도 우리 R과 이제 W를 합친 그 모드를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A 플러스라는 거는 R하고 이제 A가 합쳐진 그런 모드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게 우리 읽기를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W하고 우리 A가 우리 쓰기를 보고 얘기하죠. 근데 W와 A의 차이는 쓰기 방식이 조금 다른 거라 그랬어요. 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읽기 쓰기 그 형태로 이제 열어주는데, 그때 파일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수행하냐,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R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파일이 없으면 아예 수행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W나 이제 A를 쓰게 되면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는 우리 그냥 W, 그냥 A 그거랑 이제 똑같죠. 해서 얘네들도 파일이 없으면 새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때 UW와 A의 차이는 요 위에 있는 UW와 A의 그 차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의 이제 내용을 불러와요. 불러오긴 불러오는데 우리가 W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없어지면서 내가 새로 작업한 그런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더라. 해서 기존 게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A를 쓰게 되면 기존 그 내용 맨 끝에다가 이제 내가 추가로 작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F 오픈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모드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특정 파일을 열더라도 그 파일로 이제 수행할 그 작업에 받는 그 모드를 우리가 이 뒤에다가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close라는 거는 파일을 이제 우리가 닫아줄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일 오픈했으면 해당 파일은 우리가 작업이 다 끝나면 반드시 이제 F close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뒤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파일 포인터만 이제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 포인터 변수가 사용 중인 그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해제하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제 파일 다 썼으니까 파일 닫아라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F 오픈에다가는 파일명을 썼지만 우리 F close 이곳에는 파일명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더라? 우리 파일 포인터를 쓰더라. 해서 이 파일 포인터 쓰는 그 자리에다가 파일을 우리가 열어줄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파일 입출력 작업을 할 때는 파일 포인터 변수라는 걸 이제 선언한다 그랬죠. 그때 이제 선언된 그 이름, 그 파일 포인터 변수의 그 이름을 요 위치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는 fscanf라는 거 요거를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우리 printf에 이제 맨 앞에 이제 f가 붙은 fprintf 요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해서 그때 얘가 이제 사용되는 그 형식이 맨 앞에다가 이제 파일 포인터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서식 문자열을 적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변수의 이제 주소를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이 변수에 이제 주소를 적어줄 때는 우리가 이제 주소 연산자 앰퍼센트 요 기호를 이제 붙여서 우리가 변수에 이제 주소를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fscanf라는 거는 맨 앞에다가 이제 파일 포인터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서식 문자열을 적어주고 그리고 변수에 이제 주소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fscanf라는 거는 파일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일단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를 이제 변수에다 저장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서식 문자열을 쓸 수 있는데 이 서식 문자열은 내가 이제 가져올 그 데이터의 자료형을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서식 문자열을 지정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가져온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떤 자료형으로 해서 이 변수에다 저장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적어주는 겁니다. 해서 이 변수 주소 쓰는 곳은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일 포인터, 이 파일 포인터 그 변수가 가리키는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받을 그 변수를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그 변수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소 연산자 이제 앰퍼센트 요걸 이제 붙여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printf에 이제 f가 앞에 더 붙은 거죠. 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일 포인터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서식 문자열을 적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변수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fscanf랑 fprintf랑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생김새는 똑같죠. 맨 앞에다가 이제 파일 포인터 적는 거, 그리고 서식 문자열을 이제 적어주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변수의 이제 주소다라고 해서 우리 주소 연산자 요 앰퍼센트를 붙여서 변수명을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변수명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포인터 변수가 이제 가리키는 그 위치에 그 변수에다가 저장된 그 데이터를 이제 출력해주는, 얘는 이제 printf니까 출력하는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 우리 파일 포인터라는 게 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scanf다, 우리 printf다 그런 함수에서도 서식 문자라고 변수의 주소다, 서식 문자라고 변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써줬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파일 입출력 함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getC, 우리 fgetC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get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etC라는 것도 있고, getS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get이라는 요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push라는 요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출력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뒤에 이제 C가 붙었냐, 우리 S가 붙었냐, C가 붙었냐, S가 붙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S라는 게 우리 문자열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C라는 게 우리 이제 한 문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우리 get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는 그 함수기 때문에 파일로부터 이제 한 문자가 됐든 아니면 문자열 그거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이제 함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fgetS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이제 입력받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를 하나의 이제 문자를 전부 다 인식해서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fputC라는 거랑 fputs라는 거 얘도 전부 다 이제 put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출력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로 주어진 그 한 문자를 이제 파일에다가 출력해라. 그리고 내가 인수로 주어진 그 문자열을 파일에다가 이제 출력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문자열을 이제 파일에다가 출력한 다음에 그 위치를 자동으로 다음 줄 앞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줘요. 자, 그럼 요런 이제 파일 입출력 함수가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그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문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input.txt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이 텍스트 파일에서 숫자를 이제 읽으래요. 읽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3을 곱하래요. 3을 곱한 다음에 우리 output.txt다라는 이 파일로 그 결과 값을 이제 출력하는 그 C 언어 프로그램이래요. 그때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input.txt라는 그 파일에는 지금처럼 그때 데이터가 128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이 128을 이제 읽어서 우리 거기다가 이제 3을 이제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128 곱하기 이제 3을 하게 되면 384가 나올 거고, 그 384라는 그 결과 값을 우리 output.txt 파일에다가 출력하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output.txt 그 파일에는 지금처럼 384다.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코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int x다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 이제 x 그걸 이제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파일 포인터 변수 이제 ifp라는 그 변수, 그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선언하면서 그 뒤에서 바로 이제 fopen이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파일을, 이 해당 파일을 이제 열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input.txt 요 파일을 이제 열긴 여는데, 그때 이제 우리 R 모드가 이제 R로 써져 있으니까 이 파일을 이제 읽기 모드로 열어달라 그거죠. 그렇게 이 파일을 읽기 모드로 그렇게 이제 열어서 우리 ifp라는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똑같이 파일 별표 ofp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ofp라는 그 이름에 우리 파일 포인터 변수를 이제 선언하겠다 그거죠. 그때 fopen이라고 해서 또 파일을 이제 열었어요. 그때 이제 연 파일의 이름은 이제 output.txt라는 요 파일을 이제 여는데, 이 파일을 열긴 여는데 그때 이제 모드를 보니까 우리 w가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output.etxt 이 파일을 이제 덮어쓰기, 쓰기 모드, 덮어쓰기 그 모드로 열어서 우리 ofp라는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제 연결해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fscanf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파일 포인터로 이제 ifp 요걸 이제 사용했어요. ifp다 그러면 ifp에는 지금 input.txt라는 그 파일이 읽기 전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scanf 읽어와라, 입력을 해달라 그거죠. 그때 그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어떻게 입력받아라? 우리 %d 정수형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어디다가 저장시켜달라? 우리 x라는 그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 x라는 이 변수에는 우리 input.txt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값 128이라는 값이 우리 x라는 이 변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x는 x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우리 x에는 지금 128이 들어있죠. 그 128에다가 우리가 3을 먼저 이제 곱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128 곱하기 이제 3을 하게 되면 384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고, 그때 그 계산한 그 결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x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지금 우리 x라는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128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방금 여기서 이제 곱하기 3을 한 그 결과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x라는 변수는 이제 384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fprintf하고 이제 출력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그때 파일 포인터가 ofp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ofp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 output.txt 요 파일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해당 파일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d 정수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제 결과값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output.txt라는 파일에 만약에 이곳에 데이터가 만약에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150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 값이 만약에 들어 있었다면 그 값들은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이제 x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던 요 384 그 값만 이제 딱 저장이 될 거예요. 왜요? 이 output.txt라는 요 파일을 열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모드를 이제 w라고 썼다고요. 그러면 이 w는 이제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해서 기존에 얘가 어떤 내용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가 이제 없어지고 내가 지금 방금 저장한 그 데이터 값이 이 파일에 이제 덮어쓰기가 돼버린다고요.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값들은 싹 다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384 요 값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fclose하고 이렇게 이제 ofp다 그리고 ifp다 해서 이렇게 이제 파일 포인터 변수를 싹 다 이제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메인 함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output.txt라는 그 파일에는 어떤 값이 출력된다? 우리의 384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 입출력을 이제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파일 포인터 변수를 이제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입출력 작업을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파일 입출력 작업이 싹 다 이제 끝나면 지금처럼 fclose 요걸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파일 포인터 변수를 전부 다 이제 닫아줘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파일 입출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 이제 시험에 요 파일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우리 문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일 입출력 함수의 이제 특징,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이런 함수들, 그리고 이런 코드를 보고 우리가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